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 수학 제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시험을 잘 치는 방법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간 중에 점수를 잘 맞는 방법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쉬운 문제부터 풀기입니다.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쉽게 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계속 빠르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명심해야 할 일은 문제와 문제 사이에선 다 잊기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풀다가 못 푼 것, 아니면 5번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그리고 5번 문제에서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이런 것들을 6번 문제 풀 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5번 문제는 6번 문제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다 풀고 나거나 아니면 못 풀었더라도 5번 문제에서 6번 문제로 넘어갈 때 우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0.1초, 1초여도 괜찮은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5번 문제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6번 문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 문제와 문제 사이에 넘어가는 그 잠깐의 시간을 우리 마음의 휴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문제인 6번 문제를 풀 때까지 온 힘을 다 쏟아서 6번 문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풀릴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6번 문제를 다 깔끔하게 풀어내고 답까지 찾아냈다면 또 다 잊어버리고 7번 문제로 편안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쉬운 문제를 다 풀었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사이에 온 힘을 다 쏟아서 풀어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뭘까요? 이렇게 풀었던 문제들, 풀어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검산입니다. 수학 문제를 검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푸는 시간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문제를 풀었으면 10문제를 푸는데 20분이 걸렸다 치면 이것들을 검사하는 데는 2분 정도 됩니다. 다른 어려운 한 문제에 도전할 시간 2분을 빼서 풀어놓은 10문제를 검산한다고 생각하고 검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쉽게 놓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쉬운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남아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푸십시오. 깊게 생각해서 풀다 보면 하나씩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되면 풀어놓은 문제를 여유있게 답안지에 옮기십시오. 답안지에 옮길 여유는 시험 끝나기 5분이나 10분 전쯤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놓은 문제를 답안지에 정확하게 옮겨놓은 뒤에 그 뒤에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문제 중에서 또 가장 쉬운 것들부터 도전을 해서 한 문제씩 해결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종이칠 무렵이 가까워지면 그때까지 못 푼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이 객관식일 경우에는 풀어놓은 답안 중에서 1, 2, 3, 4, 5번 보기 중에서 번호가 가장 적은 문제를 골라가지고 그 번호를 몰아서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2번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4개쯤 된다. 다 2번으로 적는 겁니다. 그럴 때 답이 맞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시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이 절차대로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중이든 평소에 공부할 때든 못 푸는 문제를 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그걸 잠깐 생각해 볼까요? 못 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살펴서 어떻게 풀지 파악해내고 그리고 풀이를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를 읽을 때 한 문제당 10초 정도씩 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침착해져서 문제가 말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풀겠다는 마음보다는 문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는 겁니다. 이럴 때도 여유가 생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빠르면 오히려 못 푸는 경우가 생기죠. 마음이 빠르면 쫓기는 느낌 들고,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자주 느끼셨죠? 천천히 풀어보세요. 시험을 치는 중에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조절하고 문제풀이 순서를 잘 지켜서 쉬운 문제부터 푸는 방법으로 점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높일 수 있는 수는 우리가 시험 치기 전까지 공부했던 실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약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시험 치기 전에 실력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실력을 높여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습을 해서 수업을 들어가고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알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지 실력 자체가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찾아내지 못해서 실천하기 힘든 일이죠. 끊임없이 공부할 시간을 찾아내서 이 일들을 계속해주면 진짜 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치면 이 실력이 그대로 점수로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렇게 실력을 높일 진정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하는 노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력을 높일 이유를 찾은 사람은 쉽게 자기 실력을 높이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가 공부 실력을 높일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아주 가난한 편이었는데 중학교에 가면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대학교도 졸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며 장학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시험을 잘 치는 것이 진정한 실력을 높인 것과 같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력을 높이거나 시험을 잘 치면 정말로 행복해지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실력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는 높지 않고 낮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재밌나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동영상 한 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험 시간 중에 시험을 어떻게 잘 쳐서 그 시간 중에 점수를 최대로 높이는가 하는 맨 처음 한 이야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6회 방송에서는 복소수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